내가 제일 기뻤던 날이 교화서 형기 3년을 받는 날이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유설입니다. 김법인입니다. 네, 또 새해에 처음 우리 스튜디오에 찾아오셨죠? 그쵸. 네,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이지. 응, 좋은 일. 보따리 의사 하면서 뽀따리 기사. 북한에서만 듣던 그 보따리 의사를 내가 대한민국 2020년 새해에 맞으면서 응. 보따리 의사를 다 하고 응. 지금은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25평이요? 22평. 22평. 그래도 예전에 있던 그쵸. 집보다 훨씬 좋죠? 그쵸. 방 하나가 더 있는데 아.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연습에는 또 서움 때문에 신고받으며 삽니다. 야, 안 돼. 밑에다가 이런 거 그래, 깔고 살아야 됩니다. 또 법인 언니가 뭐 이사 한다 하더니 결국은 이사를 다 마치고 또 네. 요즘 바빠서 바쁜 일정 끝나고 제가 이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 언니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돼서 다 한국 어떻게 왔는데 이게 드라마도 아닌데 왜 결정적인 장면에서 자꾸 끊냐.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번쩍번쩍한 수갑을 벗고 신발끈 신발끈으로 덩덩 묶여서 저 만나러 북한에 온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우기는 거죠 그냥. 네, 그때 그 생활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까지는 웃으며 말을 해도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난다고 많이, 근데 이제부터는 더 험악한 그런 내용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탈탈탈해서 다 맞아. 얘기가 됐어요. 근데 뭐 대부분 탈탈탈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윤설민 씨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잠깐씩 오늘은 얘기를 좀 갑자기 숭덩 끊어서 한국 생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제가 신발끈에 묶여서 언성보입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진짜 치열하게 23일을 조사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그 진짜 과정입니다. 그 23일 교화서보다 더 힘들죠. 저 진짜 3년 교화서 생활보다 언성보이부에서 23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침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개처럼 두 다리 질질 끌려서 진짜 진술하러 나가면 조사실이 다 내면이 벽이 흰벽이가 없어요. 빨간물 들인 것처럼 핏물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핏비린내가 엄청나게 나고, 아직도 제 몸에 그 조사 과정에서 맞았던 그런 상처,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흉터를 보면서 또 힘들었지만 견뎌냈고 오늘의 축복이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던 그런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23일간에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질하며 23일을 보냈고, 그 23일 뒤끝이 그래도 아빠 엄마 품에서 나서사랑 고향으로 옮겨가게 돼서, 그래도 그쪽에 가서 보이부에 15일 동안 조사를 받는데 또 언성 보이부하고 틀리게 그래도 고향에 도착했다고 수고했다고 언성 보이부에서 먹지도 못했던 그들 나달무를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이런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북히 올라오는 어떻게 그래도 고향에 왔다고 고향에 왔다고 반갑게 맞아줬네. 언성보이부에서 너무 힘들게 조사받았으니까 다들 아는 거지.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누우면 이게 너무 사석이 혹이 나가지고 베개를 못 뺐어. 근데 우리 보이부는 딱 6명 있었어. 언성보이부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우리 고향 보이부는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있어서 진짜 궁전처럼. 아이고야. 그리고 담요도 이불도 얼마나 많이 주겠어. 춥지 말라고. 괜찮다. 보이부마다 다 틀리네요. 근데 23일 동안 고향 보이부는 어느 위치입니까? 샛별 보이부. 샛별 보이부의 영광뉴스라.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 보이부. 그래요? 샛별 보이부라 틀리네요. 다른 보이부는 그렇게 입을 안 줘요. 지금은 경원군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샛별군이었는데 지금은 경원군으로 바뀌었고, 23일 동안 조사 과정이 제가 10번 넘게 진술을 쓴 그 기록이 그대로 넘어왔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토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아무리 조사해봤자 얘는 그냥 이 진술이겠다. 그냥 그 진술 갖고 15일 동안 조금 회복을 하고 대기서로 나왔지. 그 보이부에서 대기서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만시름 또. 그렇죠. 보이부는 정치적으로 그치. 판단이 되고요. 정치라는 자체는 반역입니다. 역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모죄에 속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건데, 보이부를 떠나
나서 대기소가 안전부, 경찰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넘어가면 형기만 받으면, 그 형기만 살면, 교화소만 갔다 오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이지. 근데 그러니까 또 만났지 너를. 그러니까. 근데 대기소에 내려오면 저는 진짜 웃음꽃이 만발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감찰과 부과장이 이렇게 대기소를 담당했어. 근데 자기네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자기네 집을 짓는데 다 거기는 토피부터 다 우리 손으로 해야 되잖아. 일체 살아나는. 근데 그걸 벽돌이 없어서 토피를 하는 거죠. 그렇지. 흙을 토피가 여러분 아시죠? 진흙. 빨간 진흙에다 네, 빨간 진흙에 볏짚을 볏짚. 썰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겨서 벽돌처럼 만드는 거야. 사람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이겨서 말리운 다음에. 그치. 이쁘게 말려야 되고 또 어. 쌓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럿이 있었어. 여럿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감찰과 부과장이 젊은 애들은 다 먹는데. 변학도네. 나쁜 근데 새끼네. 날 보고도 주의하래. 그래서 나는 우리 같이 데려보니까 조금 맞아. 그렇잖아. 더럽지. 내 몸에서 막 냄새나고. 냄새일 뿐이야? 소개하고 이가 그냥 철쭉 따라 천말리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가 저는 그래서 나는 에이 설마가 잡는다고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설마가 사람을 쳤어. 나쁜 놈이. 아이고. 얼마 안 됐는데 식모가 그날에 일을 안 나온 거야 아파서. 그래서 그때는 우리 재수들이 하는데 날 보고 남아서 점심밥을 하래. 나는 좋지 일하러 안 나가니까. 그래서 밥 할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넘게 돼서 다시 들어온 거야. 자기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개호가 있어. 제대되는 개호가 뭐 제대될 때까지 우리 대기소를 맡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맡고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날 보고 들어오래 방에. 보안원 방이 따로 침실이 따로 있고 재수방이 남자방 여자방 딱 3칸이 있었어. 근데 자기 방에 들어오래.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보니까 그게 잘 그렇잖아. 네 하고 들어갔는데 날 보고 이렇게 돼서 나쁜 그렇게. 놈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질했는데 밖에서 누군가 날 구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세상 하지가는 게 순간이고 남자가 한 대 여자가 이긴다는 게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금방 보이브에서 내려와서 15일이라 해도 진짜 그 다리 힘이 다 풀린 상태였고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이런 일이 겪었고. 근데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지. 아무리 가차온 친구라 해도 말할 수 있는 친구, 아무리 속터는 우리 북한에서 그건 너무 말 못하죠. 말 못하지.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누구한테 대응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한 40일을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임신이 된 거야. 나 어떡해. 개새끼 진짜. 사람을 진짜. 아니 네. 그런 성폭행범들이 어떻게. 그래서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들 법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우리는 입술이라고 하지. 입덧이 시작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설마 여기서 임신됐다고 생각하는 재수가 누가 있겠어. 근데 부과장은 나를 아는 거야. 지가 자기 행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단번에 알아보고 날 병원에 데려가는데 그 산부인과 딱 이런 책상이네. 이런 데 높여놓고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이 미친놈이 갓나 새끼 중국 아새끼 애를 임신해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산부인과 가장한데 이러고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반박하면 눈총이 벌써 틀리는 거야. 죽는다 그냥 이거지.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 말 안 들으면 너는 그냥 교화소 가서 썩어야 돼. 넌 후단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막 그걸로 협박한 거야. 우리는 실은 233도 전단으로 다 들어가잖아. 후단이면 이제 10몇 년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기려고 저항을 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진짜 나한테는 그 어떤 그게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근데 가장은 나가 있고 그 산부인과 가장이 하면서도 진짜 아프면 눈물을 머금는 거야. 자기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죄인인데 교화소 가는 사람한테 배에다가 임신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 피 흘리는 몸으로 다시 대기소 내려왔다가 그래서 다음 날로 시술을 받은 거예요? 낙태 수술을 했지. 낙태 수술을 하고 하고 바로 구치소에 올라갔지. 구치소에서도 또 되게 또 조사를 받으면 그걸 받았다. 중국 애를 와서 임신돼서 낙태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또 강하게 주라고 이 새끼가 그렇게 말한 거야. 지가 한 개짓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짜 힘들게 구치소를
하는데 내가 제일 기뻤던 날이 교화서 형기 3년을 받는 날이었어. 여러분, 언니가 지금 짧게 교화서 지금 3년 받는 날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는데 들어봐서 아시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법 속에 들어와서 법 위반하는 놈들과 싸울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교도소 들어가는 날이 너무 행복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아닐까. 교도소 그렇게 행복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난 5년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3년 받고 쓰러졌어.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근데 쓰러졌대요. 그 구치소에서 실은 빨리 교화소로 떠났으면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추운 감방 그 겨울부터 피 흘리는 몸으로 올라가서 3개월을 4월달까지 그날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그래서, 3개월이 지옥이었지. 진짜 나는 실제 지역에 막 교화소에서도 힘들고 내 몸이 육신이 힘들어도 잡혀나와서 언성보호부에서부터 그 구치소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웃음이 없이 누구한테 말 못하고 진짜 구치소에서 또 많이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중국이 바라보인다? 너무 가고 싶어. 너무 내 몸은 늘 거기 가 있고 딸을 향한 그 엄마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그냥 그릴 뿐 기도할 뿐. 네. 할 수 있는 4월 게 23일 날에 교화소로 가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맞아, 이렇게 붙이 팔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교화소 올라가는데 둔더막이 있잖아. 언니 몸이 약해서 그때 몇 킬로 됐어요? 지금 언니 좀 꽤 몸무게 나가거든요. 그때 47kg지. 근데 나만 했네. 근데 그때 하긴 언니 47kg. 언니는 나보다 키가 커서 더 말랐대. 47kg래도 여기서 지금 다이어트 하면 그거 아니지. 응. 47kg면 아름다운 앉아있고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진짜 삐쭉 말라있지. 완전히 뼈 이게 가죽이지. 근육이 다 풀리고 사람이 멀골이 아닌 거야. 우리가 진짜 뭐 올리막기? 올리고 우리가 정문에 맞아. 들어갔는데 살짝 둔더막 살짝 돈도막인데? 진짜 살짝 둔더막인데 그게 내 발로 올라갔다니까? 내 다리 힘이 안 되더라고. 그 의료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제대로 서서 걸어 올라오는 사람 없는 거 알아 언니? 기어 올라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엎드니까 옆에 남자도 개발아 가야 돼. 아니 왜냐면 팔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호 새끼가 날 보고 또 여기 나가네. 네, 애진간에서 알죠. 여기를 안 하는데 날 보고 너는 10일도 못 돼서 불망산에 간대. 악담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거기를 들여보낼 때 너네는 다 불망산에 가라는 그런 악담을 하고 불망산이 뭐죠? 사람이 죽어서. 망자가 가는 불에 태워서 망자가 가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북망산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더라고. 북망산. 북망산. 아. 내가 불망산이라고 해도 책에는 북망산으로 계속 써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정거리는 불망산에. 네, 불망산으로. 예. 그래서 불망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나는 그냥 여기면 죽으러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신입반 40일 생활을 또 이렇게 무사히 넘겼어요. 거긴 다 여자 선생님들밖에 없고 그치. 다 여자들끼리 있고 교화소는 또 구류정하고 다르게 그런 성추행은 절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눈에 띄게 반가운 게 내가 엄마 사망했을 때도 내가 나다를 못 먹고 오이를 굶어서 죽으려고 했거든. 근데 단지밥 속에 두부콩이 보이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야. 교화소에 두부콩이 한 그릇에 한 10알이나 15알 정도 까만 콩이 근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두부콩을 보니까 기쁜 거야. 살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궁정의 힘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야. 엄마 사망에서도 나다를 못 봤는데 죄를 짓고 교화소 들어왔는데 나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나는 기적이었어. 그래서 세상에. 난 살 수 있구나. 그때부터 나는 또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가정이 하루하루가 진짜 긍정의 힘으로 산다는 거 매일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늘 힘들 때마다 불만 있으면서 그래도 누군가의 곁에 오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심 갖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식량이 없어서 소나무 잎을 뜯어다가 성성 썰어서 밥에 비벼 먹고 진짜 양배추 뿌리 캐먹고 썩은 감자 땅에서 나온 거 먹고 또 물에 재워서 모래를 읽어서 감자떡을 해먹는다 하면서 진짜 먹어볼 거 먹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구별하기도 힘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 생존을 유지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한 거지. 대견한 거지. 설미 동생하고 인상이 제일 남는 게 밥 배식이 제일 우리 반부터 시작될 때 맞아요. 마지막 국가마에 콩하고 그 밥을 건더기를 한 바게트 퍼갖고 와가지고 언니 많이 먹을 근데 한 바게트 내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저가 같이 한 사발도 아니고 1인당 24명인데 한 사람이 두 그릇씩 먹었으면 근데 매일 우리 반부터 줬으면 그러면 이런 행운이 계속 채워지겠는데 그것도 열흘에 한 번씩 사라질까 말까
그렇지. 차례차례 돌아가니까. 행운이었고 배엄마가 또 몰래 생일날이면 떡을 석도전 떡을 이겨다가 누구도 기억 안 해주는 나의 생일을 교화소 안에서 배엄마가 또 생일을 기억해줘서 석도전 떡을 또 먹어봤고 웃음으로 실은 대치할 교화소 3년이 아닌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감사했던 시간이구나. 감사로 실은 제가 나한테는 20대가 없다고 늘 불만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아픔이 회복이 되면서 진짜 서순했던 20대였어요. 언니가 20대의 감옥에 있었던 거야? 20대 22살에 팔려가가지고 아, 그랬구나. 29살, 30살까지 교화소 생활 딱 마치고 나니까 20대 추억할 거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냥 난 20대 기억하기 싫어. 그냥 강짜로 나는 잊으려고만 노력을 했던 거지. 근데 그 20대가 나한테 가장 소중했었고 가장 황금 같은 언니한테 기억과 추억과 보석과 같은 아이 20대였어요. 그 20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 동생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젊어 고생 금주고 못 산다. 진짜 이런 아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착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지만 늘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긍정적인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3년의 이야기가 웃음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운다고 해서 그 20대가 내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웃으면서 만사오게 지금이 행복한 거지. 환한 미소로 얘기를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저런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날이 오늘의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없다면 그날을 견뎌냈기에 네. 오늘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늘의 네 자녀의 엄마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20대가 보여주었습니다. 아, 너무 멋지. 저도 이제 고생을 여러분들 설미 고생 너무 많이 했다는데 설미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보빈 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누구나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견딜 수 있는, 그렇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기한다는 자체가 온실안의 하초나 똑같아요. 하초의 하우스를 뺏기면 태풍이나 강풍이 지나가면 순간에 멀미로 죽잖아요. 강하게 살려면 우리는 하우스 안의 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판에 피는 사계절을 맞으며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그 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예뻐서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요. 아픔을 이겨내서 그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픔을 이겨내고 딛고 선 우리 언니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언니께서 또 어떻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까지 성공 스토리죠,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성공을 못한 스토리였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스토리. 네. 자, 이번엔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성공한 스토리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